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최종 정리를 하는 삼성전자 바로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이번 시간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증시가 조금은 답답한 견조세로 좀 이어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외인들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오늘 증시 또한 좋지 않은 흐름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나가는 만큼 우리 개미 투자자의 저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미 투자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 뒷장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개미 투자들도 정말 주가가 더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이제 공포심으로 인해서 매도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할까봐 똑같이 팔아치웠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면 더 오를까봐 또다시 상승장으로 이어질까봐 같이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즉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했다가 다시 이제 증시가 좋지 않을 때 팔아버리는 투자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스마트해진 개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좀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요때 이제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한 주를 사더라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수를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관념과 마인드 가치가 참으로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경험이 이제 많이 부족하신 주린이 분들은 조금은 좀 힘들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답답한 이유는 바로 외부적인 이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더불어 정말 마음이 아픈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옴에 따라 주가가 조금은 투자에 대한 압박감을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 학살, 제가 뉴스를 이제 쳐보시면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요. 무려 400명 이상이나 대량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이런 이제 증시가 좀 어렵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외부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도 좀 이제 해결이 된다면 증시는 다시금 반등장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여태까지 증시의 현황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이슈가 해결이 되면 반등장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이제 이 전쟁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키이우 쪽에 이제 워낙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무슨 평화협정이냐, 오히려 IS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이러한 주식시장이 이어진다고 한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멘탈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피는 바로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뒷장에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코스피는 2734로 마감을 지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0.88% 증시 현황이
장 초반 9시부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 30분까지 0.88%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함에 따라 주가를 하방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외인이 오늘은 5,790억 원, 네, 그리고 기관은 5,65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가 1조 넘게 매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개미 투자자의 저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도 이제 제가 조금 이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겠지만 이 외인들의 수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감에 따라 어렵게 가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좀 이제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총 4가지로 나눠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번부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세로 인해서 현재 연 이틀 동안 이제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이죠. 요에 따른 이제 2분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2분기 집중적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행보를 좀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가운데 이 같은 기간 동안 증시도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치가 새롭게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외인들의 이제 투자 압력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앙 연준, 지역 연준의 무게감이 다른데 이에 따라서 이제 레이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제 양적인 긴축을 시사한 만큼 그 파급력도 클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좀 작용을 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오는 7일, 네, 그러니까 4월 7일이 되겠죠. 오늘 새벽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의 회의록을 공개를 앞두고 경계심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국내 증시가 미국과 탈동조화 현상을 보여온 만큼 하방 압력은 크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금리, 중국의 이슈, 이러한 거에 따라서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종 외부적인 이슈가 상당히 이제 상황을 좀 좋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까지 모두 다 좀 폭락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나스닥 종합은 2.26% 폭락, S&P 500은 1.26% 폭락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줄도로 1.58% 폭락을 했고요. 역시나 뉴욕 증시를 고스란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상해종합은 초반에는 증시가 좋지 못하다가 12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좀 반등세를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홍콩의 항생도 역시나 증시의 현황은 썩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중에 프랑스와 독일은 조금 증시가 좋지 못했지만 영국은 조금 좋았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딱 한 종목 상승을 했네요. 네, 바로 현대차. 네, 이 현대차만 좀 0.56% 상승장을 보여주었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하방의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도 1%대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주 중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나 카카오 대체적으로 증시가 다 하방의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한번 흐름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8,500원에 700원이나 좀 하락장을 보였고요. 증시는 변동성 장세에 따라서 역시 외부적인 요인과
금리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그래야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가해지고 있고요. 이 전쟁 사태가 빨리 끝나야지만 증시가 다시금 안정세를 찾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는 좀 오늘 크게 하방으로 이끌었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뭐 2주가량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은 이제 5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도 260만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인이 좀 들어와 줘야 하는데, 정말, 끝도 없이 지금 팔아치우고 있고, 까딱하다가는 50%, 어떻게 보면은 지분율도 좀 꺾이게 생기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외인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표하시분들 지금 단락의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한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고,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은행이나 종금, 그리고 보험과 연기금까지 모두 다 팔아치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 62,200원에 400원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졌고요. 증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장세를 펼치면 대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한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일단 외인이 35만 8천 주를 매도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관도 도움을 좀 주었습니다. 9,491주.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고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거의 뭐 한 달가량 이상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정말 개미 투자자의 저력이 상당히 옛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까지 좀 전부 다 팔아치웠다라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2012년 4월 6일이죠. 네, 오늘 무려 25만 주나 공매도를 때렸고, 뭐 어제 대비 뭐 6배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뭐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 이슈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때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제 대비는 많지만 평균 정도로 좀 이어가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뉴스 3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로봇과 메타버스, 이제 미래 성장 가치에 따라서 이제 4차 산업을 다가가는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성장 엔진에 장착을 함에 따라 바로 M&A로는 바로 AI와 5G로 좀 활로를 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시대의 모범생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감염병 확산으로 급증한 바로 글로벌 집콕 수요를 흡수함에 따라 바로 매출가, 그리고 영업이익이죠. 네, 영업이익. 그래서 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당히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AI가 되겠죠. 그리고 5G,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인수합병 M&A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전장제 업체인 하만을 인수를 함에 따라 뭐 그렇다 M&A 소식이 없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조만간 좀 나온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리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M&A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제 메시지를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조 원 규모의 메가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조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에 이어서 이번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저도 이제 베트남에 한번 이제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요. 요 베트남에서는 삼성의 반도체 투자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이제 엊그제였나요? 요 인도가 이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좀 건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베트남이, 좀 삼성 보고, 그냥 돈을 써라.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낭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투자 유치를 위한 러브콜을 좀 보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IT나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높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러브콜을 여기저기에서 삼성전자는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도 이제 직접 찾은 슈퍼을. 슈퍼을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ASML의 이제 뭐 CEO라고 하면은 베닝크, 이제 삼성 거점의 화성시에 자매 결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깜짝 제안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거점인 경기 화성시에 자매 결연 제안을 함에 따라 어떻게 보면 EUV가 이제 극자외선이잖아요. 이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슈퍼을로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 도시의 자매 결연이 삼성전자와 ASML의 사업적 교류로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 결연 논의 자체가 반도체 생산 독점의 업체인 바로 최고 경영자 입에서 나왔다는 만큼 어떻게 보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ASML가 이제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정말 장비만 조금만 줘도 삼성전자는 뭐 지금 현재 1위인 TSMC와의 이제 격차를 이제 파운드리 공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 활동은 조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